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좀 화창한 따뜻한 봄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죠. 이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지 않으면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만 역시 북풍을 타고 유입되는 황사 좀 영향을 끼치면서 공기의 질은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위안부 역사 왜곡으로 인한 하버드 대학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원주 시민단체에서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또 원래 이 수요 집회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또 전반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반려동물을 위한 원주시 반려견 쉼터죠. 아름들이 어제 또 새롭게 올해 들어서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이 들어갔는데요. 그 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미신고 설치된 농막에 대해서 일지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원주시의 불법 농막 현황과 문제점 등 살펴보도록 하죠. 3월 1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현재 추진 중인 55개 뉴딜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확보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스마트 성수도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 정밀 의료 빅데이터 산업, 또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이모빌리티 등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2월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1년 전보다 207만 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내 평균 분양가격이 지난해 9월부터 줄곧 1,000만 원 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7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도요, 역시 논문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원래 수요 집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민연대 이성경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 램지어 교수의 논문으로 정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버드대 교수라고 하는데 좀 어떤 인물인지 또 그 논문에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좀 약간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많이 규탄하는 건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논문에서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였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 틀린 팩트를 갖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15분 계십니다. 네. 이분들한테 또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또 다른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규탄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집회하면서 도대체 이 램지어가 어떤 분인가 저도 이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죠, 이분은.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미국 사람이지만 사실은 성장하고 그 학위를 취득하고 이랬던 전 과정은 또 일본에서 주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일본학을
과학과 관련한 뭐 학사나 석사 이런 아,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주로 이제 도쿄대나 와세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이지만 주로 이제 일본의 그 이익과 일본의 국가 이익에 골몰하시는 분이다. 추정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예. 이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분은 또 2018년도에는 일본의 국가로부터 6일 중수장이라는 훈장도 수여받고 네. 그래서 그 하여간 알겠습니다. 일본의 이해관계를 많이 대변하는 논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 일본 어떤 지향적인 성장 배경 또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문도 그런 어떤 그 성향이 예.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합리적인 있는 건데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학문의 근거라든지 뭐 논증 어떤 그 배경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은요. 우리가 또 충분히 그 학술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그 미약하다. 그리고 한 이런 것을 가지고 학문적인 어떤 그 논쟁의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이분의 논리는 일본 내에서도 양심 있는 학자들이 이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분의 논리는 이제 하나같이 일본의 극우 세력의 그 입장을 옹호하는데 논문의 근거도 인용도 대부분이 이제 극우 세력의 입장을 갖고 근거로 이제 제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평균 연령 10세에서 한 13살 되는 소녀들이 그 일본의 업자들과 성매매 계약서를 쓰고 네. 자발적으로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그 성매매를 한 갔다. 것이다. 예. 이게 큰 틀에서 그게 제일 지금 문제가 중요한 되고 내용이죠. 있죠. 예. 그러나 할머니들은 그러한 증언을 한 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램제오 교수가 여러 인터뷰에서 근거를 대라 이랬더니 사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네. 실토한 바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일베 사이트를 보고서 네. 그 내용을 이제 포함시킨 거 아니냐 뭐 그런 예.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분이 쓴 논문은 뭐 방법론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의미도 그렇고 근거도 그렇고 대단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을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13세 정도의 소녀 정말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어린 소녀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인데 네네. 과연 거기에서 그 성매매를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건 뭐 그 자체만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 성매매 계약서를 썼다는 당사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소녀였어요. 네. 이게 사실 그렇다면은 그걸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어린 소녀와 성매매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도리어 그게 좀 역효과가 좀 나고 있는 것도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팩트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예. 외국이 또 다른 왜곡을 낳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내에서조차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그러한 논문 아닌 논문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국지적으로 아까 일본 내의 분위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의 학계에서도 좀 상당한 좀 비판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출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 이야기했었는데 뭐 출간하는 또 쪽에서는 이 출간을 또 강행하겠다라고 또 최근에 또 입장을 발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하버드 대학생들도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 세계 2,800여 명의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논문 처리할 것을 이렇게 서명을 촉구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로스와 밀그램 스탠포드대 교수도 네.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철회돼야 된다. 이런 그 국제적인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대학 안에서 공식적인 논문에는 기재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국제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작 국내에서는 이 정부와 또 국내 학계에서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온적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시민들은 규탄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한국 우리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2015년에 그 한일 합의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 대통령은 굴욕적이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없다. 그래서 2015년 한일 합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요즘 와서는 또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고 네. 그래서 뭔가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나 작년부터 생각이 좀 바뀌셔서 한일 합의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법원에서도 의미 있는 승소가 있었잖아요.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좀 적극적으로 더 근거를 갖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나 대단히 이제 답답한 네.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외교 아니겠습니까? 외교라는 맞습니다. 게 우리만의 입장이 뭐 100% 반영될 수 없는 것이겠고요. 또 일본 측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또 완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무역 보복도 하고 또 불매 운동도 벌어지겠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 역사 문제에 대해 서로가 좀 상반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향후의 과정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국내 학계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시민연대 또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도 지난 10일이군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가지고요. 또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 램지어 교수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네. 이 수요 집회 지금 이 부분 올해 첫 번째로 열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여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65차례 네. 한 6년째 65차? 예. 해오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회가 어렵고 이래서 네. 못했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인데 뭐 네. 몇째 주 수요일에 보통 또 함께 모입니까? 저희가 그 둘째 주 수요일 11시에 네. 원주 시청 그 공원에 원주 예.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 비가 오나 뭐 날씨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매번 둘째 주 수요일 11시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십니까? 지난주에는 한 16분 오셨고요. 네. 이렇게 큰 규모의 집회는 1년에 저희가 제막 행사나 8.15 행사나 굵직굵직한 행사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들을 용서하자. 하지만 잊지는 말자라는 유대인 그 수용소에 쓰여진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저들 용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안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향후 뭐 램지어 교수 비판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또 수요 집회도 계속해서 활성화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또 우리가 행사로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향후 또 일정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원래 집회를 계속 하고 앞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램지어 교수 그 논문 철회 그 사태가 더 악화되면 네. 저희는 이제 문화의 거리 앞에서 농협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캠페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 많은 시민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1시에 시청 앞에 이 소녀상에서 이제 집회를 가시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에 또 참여하시는 것부터 역사를 또 바로잡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시민연대 이성경 대표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후면에 위치한 반려견 쉼터죠. 아름들 쉼터가 올해 개장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새롭게 또 개장을 한 것인데요. 이 애견공원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많은 또 반려견 또 이 보호자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후면에 위치한 아름들 반려견 쉼터인데 2019년도에 조성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어제부터 개장을 했군요. 네, 원주시의 반려견 쉼터 아름들 쉼터가 어제 개장해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아름들 쉼터에는 대형견과 중소형견의 놀이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또 애견공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위치한 아름들 쉼터는 반려견을 포함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겨울에는 제설 작업이 필요해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의 전철우 동물복지팀장에게 듣겠습니다. 흥원면 흥업리 222번지에 위치한 3,5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로 조성되어서 하루 평균 10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반려견 쉼터는 2021년 3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동절기에는 운영이 되진 않고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추석 당일만 휴장입니다. 반려견 쉼터는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동물 등록을 필요한 반려견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현장 입구에서 반려견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서. 네. 자, 이 원주시에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애견공원 조성에 대한 바람도 큰 것 같아요. 네, 원주시에 애견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많았는데요.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원주시에 반려견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14,000마리가 넘고요. 동물 등록제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2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름들 반려견 쉼터는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고요. 애견공원 입구에서 애완견에 등록된 칩이 인식되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는 아직까지 추가로 애견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는데요. 다만 원주시에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리가 가깝고 또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애견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들 반려견 쉼터를 방문한 한 시민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얘네는 살루키 견종이고요. 대형견인데 많이 뛰어다니는 견종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밖에서 줄 잡고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애견 카페를 야외에 있는 데로 가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련되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 산책 1순위예요. 네, 저기 애견 운동장 안에서만 목줄을 풀 수 있고요. 밖에서는 목줄 착용이 원칙입니다. 다른 시는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애견 운동장이 24시간 열려있는 데도 있어요. 또는 이제 1년 내내 열리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겨울에는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어제 개장하자마자 또 많은 또 반려견 또 보호자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또 그만큼 패티켓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원주시의 애견인들은 주변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요. 목줄이나 입마개를 사용해도 애완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또 최근 애완견이 사람을 무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산책시키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주시 애견공원이 개장되면서 많은 애견인들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는데요. 다만 애견공원을 이용할 때에도 패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요. 또 반려견의 배설물은 배변 봉투를 이용해 처리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배변한 즉시 수거하고 자국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애완견들을 위해 마련된 원주시 애견공원,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위 패티켓도 다들 지키시고요. 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도 많이 또 조성이 되고 또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농촌 지역에 만들어진 이 농막들이 이 불법으로 설치된 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요. 자, 원주시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농막과 또 미신고 농막에 대해서 일찍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농정과의 황성환 농산지원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황성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농막이라고 하면요, 농지 한 켠에 설치하는 소형 이동식 주택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농막의 불법 설치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원주시도 이제 해마다 농막 설치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네. 농막만 볼 때 이제 2019년도에 476건에서 2020년도에 538건으로 한 연간 62건 13%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농막. 이게 그 설치 규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농지법상 농막은 이제 농지 이용시설로 농기구나 농자재 보관, 또 간이 취사 등을 위해서 연면적 20평방미터 이하로 농지조정 인허가 절차 없이 네.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평으로 따지면 6평 정도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들을 위해서 임시 가거물, 휴식이나 또 저장 창고용으로 쓸 수 있는 좀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농막 설치가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예,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 네. 농막 신고는 이제 20평방미터로 해놓고 그 이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데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설치하고 예. 또 포장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예. 인허가 없이 그냥 불법 포장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농지법 위반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장을 짓는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될까요? 간혹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볼 수 예. 있을 정도의 규모로 농막 신고는 18평방미터 정도로 하고 네. 실제로는 뭐 20평 이상. 그다음에 어허. 잔디 정원을 조성해서 별장으로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예. 별장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관련 규정을 좀 어기면서 거주용 주택으로 좀 악용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좀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법 위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농막이 이제 난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농촌 사회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이제 조장이 되고 또 농막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문제, 또 이제 그 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조세 성격인 농지보전부담금 회피하는 문제, 네. 또 이것을 또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비용이 상승하는 것, 예.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또 농막 실태에 대해서 일찍 조사에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지금 3월 지난주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예. 주된 조사 대상은 신고 면적을 초과해서 불법 증축한 부분, 또 농지에 데크를 설치한 경우, 네. 농지에 또 잡석, 태아스콘, 보도블럭, 콘크리트 등으로 불법 포장한 경우, 또 농사와 무관한 연못을 조성하거나 잔디 조경수 등으로 정원을 조성해서 누가 봐도 전원주택이라 판단되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집중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조사 대상에서 이제 불법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조사를 하다 보면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소유주들을 계도를 거쳐서 위반 사항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좀 드릴 계획이고요. 네. 불법 사항이 좀 명확하고 중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또 건축법,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정처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자료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예.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형사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 세금 회피가 또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 좀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요. 좀 건전한 또 그런 그 사용이 또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 농장과의 황성환 농산지원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